난이도를 좌지우지하는 건 수학 상하의 내용이 될 거라는 거. 굉장히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같이 풀까요? 시간을 줄까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은? A는 0분의 1. 아니에요. 같이 풀어봐도 될까요? 자, 이 문제 해법은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해법요 위쪽에 다시 한번 적어 놓으면서 암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받아 적으십시오. 3차 함수가 특정 구간에서 극값을 가지면 받아 적으십시오. 3차 함수가 특정 구간에서 극값을 가지면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습니까? 2차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 적어 놓으십시오. 2차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근의 분리로 풀면 돼. 요 세 가지 개념만 알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특정 구간에서 극대 극소 가지니까 우선 2차 도함수 그리려면 얘가 어떤 함수인 줄 알아야지. 3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8, 아니구나. 4a의 제곱이라고요. 이와 같이 2차 도함수를 그렸어요.
자, 얘를 그려봤더니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요. 얘는 극대극소가 모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요 위치가 극대의 위치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가 극소의 위치입니다. 라고 했는데 극대 값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존재한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고 예, 극소 값은 1보다 큰 범위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두 군이 모두 이런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세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되는 D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보 이 셋 중에 뭐만 만족하면 된다? 경계점에서의 y값의 보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해요. 좋았어. F 다시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그림을 보고 얘기해야 되죠. F 다시 1은 0보다 작다. 요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F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을 해야겠죠. 3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와, 이거 무슨 문제라고 불려? 시작! 2차 부등식. 자, 이와 같이 2차 부등식 이후는요. 뭐 어떤 부등식이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가 나오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수로 바꿔줍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2a, 2a, 3, 1 이렇게 끊었을 때 플러스 4a가 나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됩니다. 즉 2a 플러스 3, 2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f-1 구해보겠습니다. 3 플러스 4a 마이너스 4a의 제곱은 0보다 작다.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2a, 2a, 3, 1 마이너스 4a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서 2a 마이너스 3, 2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혹은 a는 2분의 3보다는 크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로 만족해야 되는데 숫자가 좀 복잡해 보여. 그래서 수직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하나 보이고요.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는 크다 이런 범위가 나왔네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니까 이런 범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 A 요 사이에 있는 정수 A를 찾으랍니다. 정수 A의 값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0이 나왔는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찬혁군 실수한 부분 찾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풀어보세요. 답은 4번. 자,
시간 좀 드릴게요. 요거 한 20초, 25초 드릴게요. 마무리 지어서 답 내보세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를 보고 오! 3차 함수네 라는 생각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특정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3차 함수가 특정 구간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푼다? 항상 2차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해요. 자, 그래서 2차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부터 구해봅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어머, 아래로 볼록이구나 라고 나왔는데 얘는 극대극소 모두 갖는다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극대와 극소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사실 극대 극소는요 뭐야? 두 근이야. 그치? 이 2차 함수에선 두 근이거든. 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구나 라고 재해석하셔야 돼요. 자,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 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 0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두 근의 모두 이런 표현이 보이면 항상 조건 몇 개를 만족해야 된다? 3개를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3개 다 따지고 갈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예요. 자, 얘는 중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근이 2개여야 돼. 극대극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요걸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풀어보니까 4분의 D 공식 쓰게 되면 9-AC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와서 예, 9 여기 3A A는 3보다 작구나 라는 요런 범위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뭘 따진다? 대칭축의 위치를 따져야 됩니다. 자, 대칭축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 뭐랬어? 불러볼까?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죠. 자,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 따져봅니다. 마이너스 2, a 자리에 몇이 보여요? 3. b 자리에 몇이 보여요? 6. 얘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녀석 한번 보자. 얘 마이너스 2지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요. 얘 계산하면 0이죠. 와, 우리 이런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절대 부등식. 그러면 이때 절대 부등식에서 A의 범위 구하라면 A는 모든 실수.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수나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계점에서의 무엇의 부호? Y값의 부호를 따져야 되죠. 경계점이 뭐하고 뭐가 보여? 마이너스 2와 0이 보이죠? 그러므로 F--1일 때 부호는 0보다 크다. and F-0일 때 부호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이 F-X식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니다. 12-12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A는 0보다 커야 돼. 0 대입하면 얘 0 대입하면 얘도 A는 0보다 크다네? 그냥 뭐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AND로 묶이니까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세 개를 AND로 만족해야 됩니까? OR로 만족해야 됩니까? 예, AND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개를 모두 통합해서 범위를 구했더니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모든 정수 A 값을 합구하래요. 요 범위 사이에 있는 정수는 1과 2 합하면 답은 몇이다? 3. 4번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판별식 D의 부호와 대칭축의 위치와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요거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페이지 17페이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요 한번 요거 22페이지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맨 마지막 페이지 맞아요. 자, 그 22페이지에다가 좀 필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페이지에다가 이제 4차 함수와 도함수, 4차 함수와 3차 도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갈게요. 4차 함수와 3차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라고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요. 보세요. 원래 기본은 이거야. 1, 2, 3, 4 뭐 이런 게 4차 함수였거든. 예.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도 있으면 당연히 1, 2, 3, 4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얘하고 점점 가까워져서 붙는 그림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얘하고 붙어서 생기는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이 그림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라고 이 지점에서 0이다라는 걸 조금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가 좀 더 헐렁해져서 헐랭이 그림. 이렇게 중간에 0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헐랭한 그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그림도 가능하냐면요. 4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4차 함수도 있어.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4차 함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야? 극대극소가 모두 다 붙어버린 거야. 얘가 모두 다 붙어버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리면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0 찍었다가 가거나 헐랭하게 가거나 그냥 이건 2차 함수처럼 생긴 녀석 이렇게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요 뭐 개형을 그리려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녀석은 선생님이 생략하고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뭘 할 것 같아? 이 4차 함수를 보고 3차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그러면 도함수 그리려면 선생님이 항상 했던 작업 있죠? 0이 되는 지점들을 찾아서 표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0이 되는 지점을 표현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 밑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음수지. 맞아요? 얘는 뭡니까? 양수. 얘 다시 음수, 양수. 그리고 얘는 다시 음수죠. 그리고 얘는 다시 양수죠. 자, 이 녀석 옆에 있는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얘는 음수였어요. 그런데 또 음수였고 여기에서 양수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어떻습니까? 음수였고요. 여기서 양수가 되고 있어요. 얘도 음수였고요. 여기서 양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개형을 그리면 그래 부드럽게 음수에서 양수로 갔다가 다시 음수 잠시만 맞죠? 순간 착각했다. 음수에서 다시 양수로 쭉 뻗어가는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였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0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음수가 됐다가 다시 0을 찍었다가 양수로 가는 이런 도함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음수에서 양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음수였다가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양수로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얘는요 조금 더 또렷하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우선 여기까지 그림을 생각하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4차 함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 자체에서 거의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차 함수는 무조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아주 적극적으로 3차 도함수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3차 도함수를 봤더니 우선 요 4차 함수부터 한번 볼게요. 이 4차 함수를 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애들은 모두 다 극소값이 4개가 다 존재하지. 그런데 딱 한 녀석만 극대값이 존재해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시 4개의 그림을 보면 다 극대값이 다 존재하거든? 근데 딱 한 녀석만 극소값이 존재해요. 맞습니까? 그래서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극대값이 존재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4개의 그림 중에서 누구를 의미한다? 얘를 의미하는구나. 혹은요, 위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문제를 낼 확률이 높다고? 극소값이 존재할 때 이래버리면 이 그림 하나를 의미한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밑에다가는 이렇게 좀 필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fx는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4차 함수가 극대값 다짐 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고, 혹은요 fx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극소값 가짐 요런 말을 가진 표현들이 놓이게 되는데 얘네 두 개는 모아가지고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갖는다 라고 우선 해석을 하셔야 돼요. 화살표 옆으로 빼서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우선 여기까지는 됐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도함수로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야. 4차 함수는 도함수를 봤더니 얘는 실근이 몇 개야? 실근이 몇 개야?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올 때는 4차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갖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도함수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모두 가질 때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 그림을 보니까 얘는 어떤 경우야? 어떤 상황일까? 원래 3차 방정식은 근 3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중근과 한 실근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중근과 한 실근을 갖고 있는 상태다. 자, 그리고 얘는 어떤 경우일까? 요거 외우기 쉽게 선생님 죄송해요. 거꾸로 암기시킬게요. 한실근과 중근이라고 외우도록 할게요. 한실근은 여기에서 생기는 거고 중근은 여기에서 생기는 거야. 접할 때는 항상 중근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선 뭐가 보여? 한실근이 보이지. 한실근과 근이 3개 있어야 되는데 허근 2개. 두 허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실근과 두 허근. 그리고 그림이 헐랭이가 아니라 이렇게 다부지게 순간적으로 0 찍고 올라가는 요 녀석은 뭐냐면요. 삼중근이에요. 삼중근. 되겠습니까? 3개의 중복되는 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3차 도함수는요. 좀 경우가 좀 드럽게 많아요. 우리는 몇 개를 기억해야 돼? 4개를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4개를 기억해야지만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꼴인지 파악할 수 있다요.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부터 외울 겁니다. 자, 3차 함수의 근은 보통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 시작! 삼중근, 한실근과 중근, 한실근과 두허근. 말 잘못했다. 서로 다른 3개씩. 죄송해요. 자, 3차 함수의 근은 3차 방정식으로 합시다. 방정식의 근은 시작! 3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한실근과 중근, 한실근과 두허근, 삼중근이다.
다시 시작. 3차 방정식의 그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한 실근과 중근, 한 실근과 두허근, 삼중근. 한 번 더. 3차 방정식의 그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한 실근과 중근, 한 실근과 두허근, 삼중근.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이 순간에만 어떤 경우다? 4차 함수가 극대극소 모두 갖는 이렇게 볼록볼록 생긴 경우다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경우는 바로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질 때는 이렇게 생겼다. 한 실근과 두얼근을 가질 때는 이렇게 헐랭이로 생겼다. 삼중근을 가질 때는 2차 함수처럼 생겼다. 이걸 역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7페이지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출제자가 던져주고서 야, 4차 함수가 나왔는데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져. 그럼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3차든 4차든 얘네 자체로 해결하는데 뭐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함수의 도움이 필요한데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될 거다? 3차 함수가 될 거다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근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므로 함수는 근을 논할 수 없지. 방정식만 근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요 3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즉 f-x를 구한 후에는 0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방정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이 4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 때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시작! 서로 다른 세 개의 무엇을 갖는다? 실근을 가질 때만 저것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야, 4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이 녀석 우리요 좀 부연 설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지 말고 극값을 이라는 말 지워버리고 이렇게 적어놓자. 극대값, 극소값 둘 중 하나를 갖지 않는다. 극대값, 극소값 둘 중 하나를 이라고 저 부분 X표 치시고 좀 바꿔놓으세요. 극대값, 극소값 둘 중 하나를 갖지 않는다. 라는 요 표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야? 와, 4차 함수는 4개의 그림 중에서 그래 이렇게 볼록볼록했던 제일 기본이 되던 그래프를 제외한 이제 이렇게 나머지 3개의 그림이 되겠구나요. 자, 역시요 4차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도함수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f-x를 구한 후에 은영이만 붙이시면 3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3가지가 존재한다. 뭐와 뭐? 한실근과 중근. 네모 박스 쳐놓으세요. 또는 한실근과 두허근. 또는 네모 박스 쳐놓으세요. 삼중근을 갖는다라고요. 경우를 몇 개로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 3개로 분류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4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유형이 2개다라고 했을 때 위에 문제가 쉬울까? 아래 문제가 쉬울까? 위에 문제가 좀 쉽겠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과 관련된 2개의 문제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우선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또 수학 상이 등장합니다. 답 뭐 나왔어요? A는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고 4보다 불가죠. 다시 뒤에 뭐라고요? A는 0보다 A는 크고 0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크고 4보다 불가죠. 틀렸어요. 실수한 것 같은데?
거의 막 잘 풀었는데 틀렸어요. 숫자상의 실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못 찾았어? 잠시만요. 말하지 않겠네.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참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이라는 말